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림하이는 광주에 있는 동신중학교를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드림하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드림! 자, 대한민국 청소년방송단 홈페이지와 유스트림을 통해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자,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이트 채팅창이나 SNS를 통해서 드림 멘토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많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강연이 끝난 후에 우리 드림 멘토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드림 멘토를 만나볼 시간이 왔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혹시 요즘 어떤 애니메이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네,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군요. 여러분 혹시 뭐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 뭐 짱구는 못 말려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자,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 한국에도 아주 훌륭하고 재밌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와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안 들어보셨죠? 자, 오늘 모셔볼 분이 바로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 분야의 아주 선구자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 또 한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 연예인들이나 혹은 뭐 많은 그런 가수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그렇게 크게 기여하고 있잖아요. 이분 또한 역시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류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의 첫 번째 드림 멘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레이 애니메이터 홍석화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니메이션 감독 홍석화입니다. 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은 많이 보셨지만은 실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오늘 처음 보셨죠? 네, 저처럼 생겼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아주 잘생겼네요. 여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이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어. 네. 자, 그러면 저는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실제로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찍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뭘 만들었다 이러면 여러분이 와, 잘 만들었네요, 저 그거 알아요 이러면 좋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품은 저랑 제가 지금 미국이랑 같이 해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And lightning speed. Her strength comes from her family. But no one pays her much attention. Even her family. Wow. One day, a government official approaches her and says her skills should be used for the country. Nation, I'm just a simple, ordinary housewife. Why you slaving for others? So many dreams to chase and do. Cooking, laundry, cleaning, and making money. Is this what you wanted? Look at yourself now. She says yes for the sake of her son. Her code name is Ajuma. Codename Ajuma. Can she possibly sneak into the high-tech lab? The latest challenge of stop-motion animation. It's crazy! A movie that has it all. Action, sing, love, family,
and a twist. Right now. Even we were surprised how good it turned out. Codename Ajuma. Studio H. 이게 제가 지금 미국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1초에 30번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손으로 움직이면서 인형이. 그럼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는 거고요. 영상을 만들 때 인형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뒤에 이제 배경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이 배경으로 이제 막 특수효과 아까 폭발하는 거 이런 것도 넣고요. 성우들이 목소리도 넣고 그래서 이 많은 분야에 수십 명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색깔을 내서 한 작품을 만드는 역할을. 그러면 저는 왜 애니메이션 감독이 지금 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7살 때 쓴 일기장이에요. 1982년. 네, 여러분 몇 년생이시죠? 이 앞에 있는 친구? 2000년. 아이고. 저는 82년도에 제가 일기를 썼는데요. 오늘 화선지에다 그림을 그렸다. 나는 우리 집에서 박사라 그런지 그림을 내가 보기에도 잘 그렸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과학자가 될지 화가가 될지 모르겠다. 네. 저는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저게 고민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커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하게 될지는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까 보셨던 그 애니메이션이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을 쓰거나 특수 효과를 하려면은 많은 과학적이거나 물리적인 그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기법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발명가의 역할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나 화가가 될지 그 고민을 하던 거를 지금은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러분 같은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꼴찌를 했어요. 네. 저보다 공부를 못한 애가 나중에 2명이 생겼는데 우리 반에서 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던 애가 일부러 공부를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아는 애가 막 이렇게 피해가니까 그 친구가 꼴찌를 하는 거를 네 항상 꼴찌를 일부러 하고 저는 몰라서 꼴찌를 하는 거니까 네, 항상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조각을 하는 거를 제가 보고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봤던 이렇게 나무를 깎아봤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저렇게 미술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할 때인데 갑자기 저는 이제 미술을 하겠다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미술을 했어요. 저는 뭐 생각이 나면 그걸 바로바로 그냥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준비를 얼마 못 해가지고 대학도 떨어졌어요. 대학 떨어져서 그럼 이 일을 계속 하고 이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후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떨어지고 후기에 시험을 봐서 조각이라는 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조각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요. 어느 날 이 세상이 더 넓고 저도 다른 나라도 가서 공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제가 100만 원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을 건너갑니다. 네. 일본에 가서 그때 뭐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고 근데 운전을 제가 그때 면허증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는 운전수를 구하는 일을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본에서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도로가 반대예요. 우리는 이쪽에서 가지만은 일본은 운전석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운전을 잘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열쇠를 주면서 그래 네가 지금부터 운전을 해. 해서 운전석에 이제 딱
차를 탔더니 여기 핸들이 없고 핸들이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운전을 한 몇 달을 하면서 막 밧줄 타고선 벽에다 페인트 칠하는 일 이런 거를 하다가 날씨가 한 5월 달쯤에 따뜻해져서 제가 길거리에 초상화를 그리러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본에서 길에서 이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그때 한 제가 10,000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10,000원을 받을 때 저는 한 7,000원 정도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싸서 앉지만은 그때 정말 열심히 그렸거든요. 막 주름살까지 꼼꼼하게 막 그리면서 정말 열심히 그리면은 아무도 7,000원을 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10,000원 또는 20,000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잘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낮춰가지고 기회를 먼저 잡고 나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한 동네에서 되니까 굳이 내가 그러면은 일본에 여기 동경에서만 할 필요 있어?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볼까? 라고 해서 일본에 전국을 돌면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요. 제가 갈 때는 150만 원을 들고 왔지만은 10달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는 5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와서 대학교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조각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런 식으로 뭐 불상 조각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기왕하는 거 좀 잘하고 싶어서 어느 날 저기 불상 조각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진을 막 찍으면서 자료를 조사했더니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시길래 예, 제가 너무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일산에 대화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8시에 봉구차가 기다리면 그걸 타고 들어오십시오. 저는 전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은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구차를 타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갔더니 그분이 이제 불상 조각을 하시는 인간문화재 선생님이셨어요. 칼을 주시면서 저한테 한번 나무를 깎아봐라 이러시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깎았더니 허허허, 이 녀석이 곧잘 하는구나. 너는 이번 주부터 주말에 와가지고 무조건 주말에는 여기서 4일 동안 깎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잘할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이걸 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제가 그 선생님 밑에서 조각을 배웠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비석이 뭐냐면은요, 저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300년 동안 조선시대에 나무를 이렇게 깎고 내려오는 그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문이 홍석화라고, 이제 제 이름이 홍석화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시니까 선생님이 저를 제자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저렇게 비석에다가 제 이름을 300년 내려오는 거기에 마지막으로 저를 이름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으니까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막 이거를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나무에 항상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조각을.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불어넣을까 하다가 어느 날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조각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렇게 조각이 움직이면 저게 바로 생명처럼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생각나면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이제 이 일을 안 하겠다. 저는 저렇게 조각이 움직이는 너무 재미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러 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저는 이제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어떤 이야기도 담고 싶고, 그래서 저런 조각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제 이 일을 그만 배우겠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혼을 내실 줄 알았는데 그래 너는 이거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 일을 가서 하도록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각을 움직이는 것까지는 하고 싶은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지금처럼 애니메이션 과가 있거나 대학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막 도서관 같은데 이제 라면 값과 차비만 갖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영상 같은 거 구경하면서 저걸 나도 어떻게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광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광고 중에서 이렇게 저런 인형을 움직이는 기법을 쓰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 회사에 저는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돈을 안 줘도 좋으니까 밥만 먹여주십시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비슷한 일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정말 이렇게 밤새면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밥만 주시더라고요. 이게 돈을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다 졸업한 후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렇게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하고 싶었던 건데 조각이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거길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밤에 혼자 조금씩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영상 만들어서 영화제도 내보고 그러다가 그런 조각을 만드는 조각으로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생겼는데요.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한 달쯤 후에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가 강원도 춘천으로 옮긴대요. 직원이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도 안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회사가 춘천으로 옮겨서 저는 이걸 못하게 되는 건가 하다가 이제 저는 가겠다.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한국 영화 아카데미라는 학교에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그 학교에서도 더 배울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더 배울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선택을 했죠. 나는 배우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더 한번 해보고 싶어 할 거야 라고 해서 춘천을 따라갑니다. 춘천을 따라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3명이 40명 중에 3명이 따라가가지고 그 위에 저보다 먼저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도 하고 뭐 감독 비슷한 일까지 제가 다 하게 하는 거를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맡아보게 됐죠. 그래서 그 기회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이제 디즈니처럼 큰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 회사도 강원도 춘천에 이렇게 있는데 어려워가지고 망하더라고요. 네. 망해서 겨울에 변기에 이렇게 막 물이 얼어가지고 안 내려가가지고 도저히 여기에는 못 있겠다. 6개월 동안 이제 월급을 안 받으면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시 와가지고 영화학원에서 동영상 강좌 찍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좌를 찍는데 거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영어 강좌를 내가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할 줄 아는데 애니메이션으로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럼 한번 만들어 와서 거기 뭔지 모르겠다 만들어 와봐라. 그래서 만들어서 집에서 이제 열흘 동안 밤새 만들어 가지고 가서 보여줬죠. 네. 그랬더니 괜찮다. 그걸 한번 여기 와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혼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가요. 네. 보통 이제 그 회사도 시험을 봐서 직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만든 걸 가지고 취직을 해서 이걸 혼자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한 4-5명 계속 사람을 모아서 안에 그 회사에 팀을 만들었고요. 그 회사에서 한 30초짜리 100편 정도를 만들다 보니까 영어 교재 말고 제가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2004년도에 그러니까 10년쯤 전이죠. 제가 회사를 만듭니다. 직접. 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만들어서 그 뒤로 10년 동안 이제 회사 대표이사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참고서를 꺼내놓고 책상을 정리하고 연필을 끊어놓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만들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으려면은 자기가 어떤 그 공간을 꾸며야 돼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따라올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은 나는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뭐 방송국이랑 공동 투자해서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들고 일본에도 방영되고 전 세계에도 방영이 되고
네,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하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한 20명 되면은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만큼 잘 만들고 싶은데, 저는 나중에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저 회사에서는 돈이 한 그거의 3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주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야지 월급을 주니까 회사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받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돈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잘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작품도 형편없이 만들게 되고요. 직원들도 적은 돈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시간을 여유 있게 쓰지 못하니까 매일 밤을 새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도 저를 많이 떠나게 되고, 저희 작품은 좋은 작품을 못 만들게 되니까 싸구려 작품을 만드는 저는 감독이 되었고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작품을 저희한테 맡기지도 않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특이하다 보니까 인형 애니메이션이다 이러니까, 제가 방송에는 이렇게 교양 프로나 예를 들면 뭐 K본부의 생생정보통, 뭐 아침 프로, 뭐 생방송 오늘 뭐 이런 것들에, 교육방송의 프로열전 이런 거에 제가 자주 출연을 하거든요. 특이하니까.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막 방송을 해서 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잘 만드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으로 찍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저희 와가지고 막 전기를 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멋있게 입고. 그래서 잠깐만요, 왜 끊으시죠? 이랬더니 전기료를 석 달을 못 내서 이제 이걸 끊어야 된다. 그 정도로 회사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대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해서, 제가 2004년도에 만든 한국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애니메이션을, 어떤 작품을 처음 보고선 조각을 하다가 나는 저 작품을 나도 저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어라고 했던 작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네, 다음, 이분이 제가 처음으로 보고선 막 점토로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윌 빈튼 씨라고 미국 분이시고요. 아카데미상도 받으시고, 뭐 이거는 에미상이라는 거를 6개 받으시고, 칸 광고 대상에서 뭐 황금 사자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분 작품을 보고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저 영화제에서 제가 이제 이분이 심사위원으로 오셨을 때 상을 받은 그 명함을 제가 한 6, 7년째 가지고 있다가 이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만든 작품인데, 아까 그 아줌마 처음에 보여드린 거 있죠? 아줌마 나왔던 거. 그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저를 기억하시냐고, 저는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당신을 한번 만나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 기억하지? 한국에서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미국 올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고민을 했죠. 저도 막 멋있게 보이려고 미국 갈 일은 없지만은 뭐 한번 이번에 뭐 근처 갈 일이 있으니까 잠깐 들리겠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려다가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메일을 썼어요. 저는 이 일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없고 시장도 없고, 저는 세계 무대에서 당신처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과 한번 만나서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갈 일은 없고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저를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메일이 오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네가 만들었던 작품집과 네가 했던 모든 거를 들고 나를 몇 시까지 찾아와라.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 뒤로도 한 3번을 더 찾아갔어요. 집에까지 찾아가고 하다가 다음 장을 보시면은 나중에 이분을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모시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게 돼가지고 좀 가르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에 제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 이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한국에 여기 수염산 아저씨가 저희 회사에 작년에 30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근데
저분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는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거는 물론 이제 직원이 한 450명 정도 되셨어요. 헐리우드는 미국 애니메이션은 왜 이렇게 잘 만들까? 그게 기술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분이 저한테 30일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거기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희랑 뭐가 다르냐 했더니 미국에서는 아침에 모여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15분 동안 커피를 마신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답니다. 아, 이 인형이 나중에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폭발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인형을 만들 때 나는 어떻게 더 뒤를 더 잘 꺾어지게 만들어야지 라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서로 다 잘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각자에 대해서 더 알고 스스로 발전을 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우더라고요. 미국에서는 450명한테 한 명의 기술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애니메이터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은 다 가지고 있구나. 미국에서는 그 꿈을 다 끄집어 올려줘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야 저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구나. 나는 내 꿈만 사람들한테 강요를 했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해봤어요. 아침마다 우리도 만나서 15분 동안 커피를 마셔볼까요? 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만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은 갑자기 혼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어제 제가 촬영을 몇 초를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기가 이 일을 왜 하게 됐고 그 사람들도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저처럼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두 다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작품의 퀄리티가 점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를 그냥 시켰는데 당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이렇게 쩔룩하면서 가는 걸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스스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나의 꿈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꿈을 모아서 나누어질 때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배워가지고요. 그 뒤로는 회사는 계속 어렵고 지금도 매일매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모든 사람과 꿈을 나누면서 작품의 퀄리티는 정말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저는 이제 저는 아까 처음에 그 일기장을 보여드렸듯이 저의 꿈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발명가나 화가가 될까 이런 꿈에서 그냥 출발을 했던 거라 저는 지금도 제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됐다는 거에 만족하지는 않아요. 저는 앞으로도 제 꿈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주어지는 일을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를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 딱 구분을 짓는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또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과를 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주어진 잣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어라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해라 아니면은 무슨 과에 가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저는 누구일까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틀들이 다 없어져요. 학과 공부도 넘어쓰고 제 직업에 대한 것도 넘어쓰고 그러다 보면은 굳이 이제 국경도 넘어쓰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한국에서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외 쪽까지 이제 막 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작년에 브라질 가가지고 가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작년에 중국 가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감독들 다 모아가지고 찍고, 이거는 저번 주에는 제가 중동을 갔다 왔어요. 중동 가가지고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같이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가 한국의 큰 회사가 아니라, 저희는 디즈니 같이 큰 회사가 아니지만은 지금 이탈리아 회사랑 유럽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한 만든 애니메이션을 같이 만들고요. 아까 아줌마, 코드네임 아줌마라는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저번 주에 미국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아까 그 코수염 난 아저씨랑 같이 미국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작품이 헐리우드에 나올 수 있는 미국 작품이 되기 위해서 했고요. 중동 가가지고 또 다른 애니메이션은 같이 하고, 아까 아시아에서는 제가 또 아시아의 지사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중동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같이 막 어려운 회의를 하다가도 다음 장 보시면 항상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러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처럼 학생 시절이었을 때 반에서 꼴찌를 했어요. 저는 공부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꼴찌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언지는 알고 그거를 갖고 싶어서 다른 거를 포기하면서, 저는 당신을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돈을 적게 받으면서 기회를 잡고, 애니메이션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 따라가는데 멀리까지 따라가고,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나를 낮추고 이랬더니, 좋아하는 것만 알았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꼴찌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꼴찌보다는 그래서 꼴찌도 저처럼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나머지 꼴찌가 아니신 다른 분들은 저보다는 더 훌륭한 일을 앞으로 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제일 재밌어하고, 이거면은 내가 다른 걸 버리더라도 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할 수 있겠다만, 지금 이 시기에 열심히 해서 찾기만 하시면은 저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70대 재벌 할아버지한테 이제 질문을 했대요. 중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의 70대 재벌로서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두 개를 다 겪어본 사람은 중학교 때, 이거는 지금보다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직 재벌이 안 되보셔서 70대에 경험을 다 안 해보셨겠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도, 제 작품도 아직 모르고, 제가 여러분 이 앞에 쓸 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직 못 되지만은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꼴찌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노력을 하면은 밥은 안 굶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회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도 항상 무언가를 찾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잡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3년이면은 나도 대박을 내고 스티브 잡스 아니면 뭐 한국의 코스닥에 올라가는, 대박을 내는 저는 사업가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회사를 낸 지 10년이 돼 보니까 세상에 대박이라는 거는 없더라고요. 대신에 한 번에 가는 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지금도 반걸음씩 쉬지 않고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드림 하이라고 해서 높은 꿈을 꾸는 거는 권해드리지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박보다는
매일매일 그냥 반걸음을 쉬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틀린 문제 오늘만 안 틀리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을 조금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클레이 애니메이터 홍석화 대표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 우리 대표님 강연을 들으면서 이 꿈은 나눌 때 더 커진다, 이런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아나운서의 꿈은 저 혼자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과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할 때 이렇게 네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강연 정말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 아마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 우리 동신중학교 친구들 한번 손 번쩍 들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준 우리 친구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신중 1학년 1반 김성도입니다. 어린 시절에 발명가가 될지 화가가 될지 고민하셨다는데 발명가가 될 걸 후회하신 적 없으시나요? 네. 저는 화가나 발명가라는 말도 다른 사람이 저를 아니면 어떤 직업을 부를 때 하는 말이고요. 화가라는 것도 직업이 한 100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발명가라는 것도 한 100개가 넘겠죠. 뭐 요거 발명하는 사람, 쓰레기통 발명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화가나 발명가로 굳이 나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저는 화가나 발명가 두 개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뭐 발명 특허도 제가 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 저는 다시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이 저를 구분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고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면서도 이 발명에 대한 꿈은 아직 놓지 않으셨다. 언젠가 네네. 또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맞으시죠? 네네. 우리 질문했던 학생 좀 대답이 됐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학생 일어서서 자기소개하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유희량입니다. 지금의 일도 창의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발명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얻나요? 아주 어렵고 힘든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뇌를 항상 자극을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극은 자기가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때 자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아이디어는 우습겠지만은 오히려 제가 이제 건축이나 그림이나 뭐 다른 예술 장르를 볼 때 디자인, 아니면 멋진 옷, 패션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더 자극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밤에도 이렇게 아이디어 노트를 잊어버리고 쓰지 않게 이렇게 옆에다 놓고 자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진지하게 회의를 하다가도 갑자기 보면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네네. 이렇게 어떤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였네요. 제가 항상 경직되지 않게, 그러면은 제가를 제일 아이디어를 잘 나게 해주는 거는, 저는 이제 주말마다 매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마 고3 때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을 보러 부모님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강에, 바다에, 갯벌에. 집에서 갯벌이 가까워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뇌를 계속 씻어주는, 긴장을 풀어주는 것 속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도 이렇게 쉬는 시간에 또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앞에 있는 학생 부탁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중학교 1학년 1반 위형빈이라고 합니다. 조각을 전공하시고 클레이 애니메이션까지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과정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조각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도 있지만요. 저는 일본에서 노가다를 할 때 아니면은 길에서 초상화를 그리다가 야쿠자 아저씨랑 막 싸우고 그럴 때라든가 저는 다른 일을 했던 모든 그런 경험들이 애니메이션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젊었을 때는 그래서 한 가지 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일을 풍부하게 많이 해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아주 깊은 내공을 가지면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대답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신중학교 친구 한번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손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세 번째 줄에 있는 학생 일어서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김가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에는 분야가 다양하던데 또 무슨 종류가 있나요? 아, 네. 마치 굉장히 미리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 저희 뭐 인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려서 하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시는 것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도 있고요. 네,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을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라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SNS 창과 그 홈페이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그 작품 만드시는 거 대표님만의 어떤 철학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제가 항상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만 만들거든요. 아까 그 아줌마 보셨죠? 네. 저는 제가 집에서 곰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곰이나 사자를. 만약에 곰이나 사자를 키워봤으면은 곰이나 사자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텐데요. 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잘 알면은.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캐릭터가 뭔가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두면은 좋아하시겠구나, 전화를 하실 때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를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가지고 제가 잘 아는 어머니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이제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남이 어땠더라라는 이야기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도 오늘 뭐 인터넷에 뭐가 떴어, 뭐 연예인이 뭐 했을 때 이런 얘기 말고 오늘 내 기분이 어때?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내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 오히려 그 얘기가 훨씬 더 재밌고 깊이 있게 불러일으켜지더라고요. 아줌마가 어떻게 미국에서도 이건 헐리우드에서도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미국에서 50%를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동양의 뽀글이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아줌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를 너무나 깊숙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그런 재미는 미국에서 봤을 때도 재밌는 거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뭉뚱그려가지고 곰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자신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터넷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들 알고 계세요? 들어본 회사 있으세요? 네, 뭐 디즈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네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3D 애니메이션의 최강자인 뭐 픽사, 그밖에 디즈니, 네네. 드림웍스 이런 초대형 애니메이션 회사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네네. 라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 디즈니랑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제가 긴장이 되면서 이제 팔이 여기 허리에 딱 올라오면서 전투태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디즈니를 어떻게 넘어설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느 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면은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강해지면 되고 내 애니메이션을 강한 애니메이션, 즐거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규모로서 비교를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저한테 되는 잣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되라라고 이제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선생님이 이런 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 되라 라고 이제 주어지는 잣대인 것 같아요. 그게
상대방이 자기한테 주어진 잣대가 아니라 내가 자신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디즈니보다 회사가 커질 수는 없지만은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디즈니에 대한 경쟁은 제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한 회사가 되기로. 아까 대표님 그런 작품의 철학 같은 거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작품을 열심히 만드시다 보면은 언젠가 디즈니 같은 그런 회사가 또 되지 않을까. 더 잘 되는. 네, 더 잘 재밌는. 되는 그런 네.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동신중학교 학생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우리 동신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거 궁금한 거 있다 하는 학생 우리 손을 번쩍 들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첫 번째 줄. 네, 마이크 스위치 올려주시고요. 1학년 2반 박민수입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국내외에 알리고 또 한국적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시는 등 한류에 기여하시고 큰 성과를 이뤄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동신중학교 질문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 나올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네요. 네. 저 애니메이션을 한번 아카데미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게 네, 한번 극장에 한번 걸려가지고 나비 넥타이 메고 시상식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번 네,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감독들은 다 평생 한 작품씩을 네, 기억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생 좋은 작품을 죽을 때까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번 뭐 이거 했다가 다음번에는 실패했다가 이러겠지만은 정말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는 꼭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꼭 기억에 남는 작품, 또 저희 기억 속에도 남는 그런 작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바로 앞에 학생 우리 손 번쩍 들고 있는데요. 네, 억지로 막 표준말 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3반 이지석이라고 합니다. 꿈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꿈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운일까요? 노력일까요? 아, 정말 네, 아주 깊은 철학과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네, 운은 아닌 것 같아요.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주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다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꾸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해외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저렇게 갑자기 멀리 떨어진 한국이나 뭐 한국에서 뭐 유럽과 중동, 미국에 와가지고 당신과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저랑 꿈을 나눌 수 있는가? 네. 그때 그만큼 저는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훌륭하게 잘하신 분한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 하는 모임에 제가 3년 동안 매주 이제 가가지고 강의하시는 거 가가지고 찾아뵀는데요.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는 참가 못하지만은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하는 장소는 매일 갔어요. 안 빠지고 3년 동안 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지 않고 저는 항상 뒤에 서가지고 막 여기 깍두기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깍두기를 제가 가서 갖다 드리고 뭐 공깃밥 떨어졌어 이거를 이미 이제 이분이 앉아서 공깃밥 주세요라고 하기 주방일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일을 3년을 했더니 저한테 이제 사람을 소개를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저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길에서 저한테 10,000원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10,000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 중에 없어요. 적어도 3년 이상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꿈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 등에서 나는 칼을 꽂지 않을 사람이야라는 거를 3년을 보여줄 때 저한테 그런 기회를 나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아주 오랫동안 걸리는 작업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제일 중요한 근데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도 기술을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를 살려준 거는 기술을 더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웠을 때 직원을 해고한 적도 있었지만은 해고한 게 아니고 우리가 10명 있으면은 10개 더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같이 가보자라고 했을 때 회사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바로 그런 운은 다 잘 만나져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어떻게 나를 더 저 친구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까를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또 옆에 동료를 통해서 꿈을 이루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동신중학교 친구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오늘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왔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면서 같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친구들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어때요?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속으로는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있겠죠. 자, 저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인터넷 질문까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도 보니까 세계 각국의 여러 분들과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의사소통 같은 거는 어떻게 큰 네. 문제가 없는지 따로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질문이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공부를 잘 아까 고등학교 때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실전 속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나 1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그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만나가지고 떠듬떠듬 하다 보고 이러면은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많은 이야기는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서 친해지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농담까지는 되는데 정말 계약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공부가 필요한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또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직업 궁금한데 이런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 회사로 찾아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요. 대학교 졸업한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도 제 대답이 똑같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으면은 해보시면 돼요. 네. 뭘 어디 학원에 들어가서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거 말고요. 애니메이션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1초에 한 장씩 찍어가지고 10초 동안 10장이 넘어가는 그림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책장을 넘기실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착착착착착 넘기시는 그걸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배우고 싶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일단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해 주신